두려워가지고 근데 안 오는 게 좋다 나. 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아이고. 전부 다 자율학습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 저기 최 선생님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섯 명이 하나 오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오후에 계획이 계셔. 못 그러면 식사하실 수 가시니까. 있어요? 저는 못 가신다고. 아 그러면 내일 식사할까? 아니 안 돼. 아니, 그냥 정한 대로 하셔야 돼. 나도 여러 가지 그럼요. 음식을 다들 그럼 자꾸 바뀌면 안 아니, 되고 자꾸 정한 대로 그러면 안 하셔야 돼. 추진해요. 예. 몇 예, 그래요. 어제 얘기하셨잖아. 바꾸지 마시라고 그랬지. 잠깐 얘기 나온 김에 네. 내일 내가 조금 늦게 올 거예요. 내일 빈센터 가가지고 상관없어 내일 오는 건. 어. 오늘은 먹으러 가는 거야. 내일 거는 내일이요. 내일은 내일 걱정. 내일 아니 강사님한테 내일 출근을 좀 늦게 할 거예요. 강사님한테 하지만 안 오도 돼. 내일은 난 몰라요. 제가 선생님 빈센터 가서 뭐 처방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니까 오늘 예 저기 화선 먹자고 했는데 거기 만두집인데 백청의 칼국수인데요. 거기가 저는 건선 중에서 참 맛있게 먹어요. 봤어요. 어제 문자 봤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제 저기를 해야겠어요. 만두 전골하면 칼국수 같이 나오니까 만두 전골 다 뒷배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이 대목에서 여기 6명이잖아. 추어탕 먹고 저기 빼고 여섯 명이잖아. 네. 추어탕 먹고 싶은 사람 지금도 변경 가능해. 아니 초탕 예약 안 해. 다음에 초탕 또 가요. 예약 안 했으니까. 지금 다음에 하죠. 그래? 오늘 만나게 생각해. 선생님 초탕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최원 선생님은 뭐 좋아하세요? 또한 저도 추어탕 괜찮아요. 네? 저도 추어탕 괜찮아요. 추어탕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최 선생님이 추어탕을 좋아하니까 오늘은 빠지니까 오늘 만두 먹고 최 선생님이 가는 날 추어탕을 가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또 그러니까 또 먹을 일이 하나 또 생기잖아. 오늘 가실 수 있죠? 식사는 몇 시 간다고 그럴까요? 6명. 아니 몇 시? 12시 30분에 가요? 12시에 세팅해달라고 그래. 12시 여기서부터 끝났는데.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면 그러시면 12시면 가요. 그냥 하면 가는 거예요. 12시에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우리가 가자마자 이미 차려놨는데 그 12시 반에 하면 그때도 차리면 되겠어? 미리 해놓는 거야 그거. 내 차로 다 데려갈 그러니까 테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할게요. 이 선생님 나오셔서 저기 시간 되기 전에 인사 한번 듣고. 양해를 받을게. 예약을 지금 하셔도 돼. 예. 바깥에 나가서 전화 오세요. 빨리 하고 오세요. 오늘 제가 좀 소중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전 10분 정도 주세요.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지금 제가 쭉 그쪽에 일을 오래 하면서 느낌이 원래 우리가 초기에는 의사도 그렇지만 잘 발견을 못해요. 본인도 못 느껴요. 그렇죠? 뭐를? 치매 초기. 치. 자꾸 내가 치매를 말 올리기를 좀 싫어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치매라고 하면 뭔가 자꾸 그거 정신병 옛날에 정신병원에 갔다 오면 뭐 환자 취급하듯이 미친놈 취급하듯이 그런 개념이 있어서 조금 주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드릴 말씀은 건강한 사람도 초호하다가 살아가 보면 그리고 진행될 확률이 많은 거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치매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우울증, 우울에 의한 가성치매, 그 다음 알코올성 치매, 그 다음 혈관성 치매 이 세 가지가 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한 치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회복 가능한 치매인데 그럼 왜 치매라는 이름을 붙이냐 이거죠. 소홀하면 그게 알츠하이머 또는 우리가 말하는 치매로 진행되어 버려요. 제가 그 치매한 환자 한 예를 들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말하는 걸 상실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파킨슨이고 부인은 단지 우울증이 격해져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걸 만약에 저를 안 만나고 그대로 뒀으면 치매로 돼가지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보면은 위험해 아주 우울증 위험. 우울증으로 떨어져 왔다고 죽어. 알고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내가 우울증을 시달렸는데 뭐 산에 가서 생활해가지고 살아갔다든지 또는 환경을 바꿔서 뭐 회복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마찬가지로 자 무하마드 알리가 권투를 과하게 해가지고 파킨슨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의사나 가족들이 발견해서 일찍 조처를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소홀하게 좀 방치하면 정상적인 치매라고 발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것을 우울증이나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파킨슨 치매는 일찍 발견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안에 어디라도 의사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서대 촬영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제가 비근한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우울증으로 말씀을 못 하신 분을 3개월 만에 삼성병원에 병원에 갔을 때 구술 치료하는 언어 치료하시는 의사님이 자기가 맡아가지고 3개월 만에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신 분 처음 봤대. 근데 그게 의사 약으로 했을까요? 가족이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이건 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병원의 의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그 전에도 했어요.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주위에 어르신분을 만나서 대화가 한다든지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아는 방법은요. 어떤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 언제 할아버지 행복했어요? 좋은 일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는 5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30년 전에 행복한 거는 모른다 이거죠. 또 어떤 할아버지는 30년 전 기억은 아는데 20년 전 건 몰라. 자, 그 두 분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치매가 강할까요? 먼저 이야기하신 분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분 어느 분이 치매 진지에 빠를까요? 50년 옛날 강사.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의 기억은요 다 없어요. 그러나 전문 시간 제가 말씀드린 말빛을 지지 말고 하는 이야기가 그 최근에 약속한 거는 기대치가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잠재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선망이나 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그러면 자꾸 심해질까요? 그걸 긍정적인 대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알았다면 우리나라에도 조기에 발견됐다 이거죠. 그런 처방을 해서 케어를 했으면 치매가 진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요양원에 가면은 초기로 오신 분들이 2년 지나면 중기가 되고 5년 지나면 중증이 되고 말기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조처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울 환자가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3개월 만에 전화로 말씀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학 박사로 나왔잖아요. 이때 박수 안 칩니까? 아니 참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 기억을 하는데 최근은 못한다. 보통 20년 전 모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또는 5년 전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분을 만났어.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줘야 돼. 본인이 하든지. 자,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걸, 이분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상자, 그 자식들라도. 그 의사도 그 발견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발견되면 약을 주는데, 저도 자랑했지만 제 가족 중에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울증은 치료가 안 됩니다. 약으로는. 그래서 약만 먹고 참 사람이 순해지니까 가족은 편하죠. 그러나 그게 깊어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도 잊어버리고 치매 되어버려요. 그때는 가슴 치매가 아닙니다. 완전 치매가 되어버리면 결국 불가능해요. 우리 기계도 마찬가지야. 쓰면 쓸수록 괜찮지만 안 쓰면 동원이랑 마찬가지가 돼요. 말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3개월 만에 90% 완치까지는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자식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그분 한국을 쓰시면 돼요. 자, 그 하는 방법으로 따라하세요.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 상강수궁 리천산. 상강수궁 리천산. 이제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분명히 한번 시켜보세요. 자기가 어떤 노인을 만났을 때 조금 의심스러우면 놀이 삼아서 어르신 삼천리 금수강산 따라하셔.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 3번 하시고 우리 이거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상강수궁 리천산.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그 다음 뭘 하냐면 그분 세대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녔어. 그럼 사석이 알죠? 학교 쪽이 알죠? 그 노래 같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말놀이, 그런 실내 운동, 그 다음 노래 이와 같은 식으로 1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지개 색깔, 빠지는 쪽 파남보, 그것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도남파트는 어떤 말이죠? 그분 뭐 시키면 못해요, 당연히. 그럼 빠지는 쪽 파남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몇 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거꾸로 한번 해볼게 하고 도남파트는 어떤 말이에요? 예, 마무리해 주세요. 조금 더 달라니까. 조금 10분 지났어요. 벌써 10분 됐어요? 네. 이야, 10분 나가네. 12분째.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가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찾아서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노래나 어떤 대화를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 시간 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이 급하다 보면 자꾸 빨라지나 봐요. 제가 빨라져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지난 시간하고 오늘까지 한 거는 이 상태 표시줄 안에 있는 퀵 패널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니까, 자, 스마트폰을 이렇게 위에 상태 표시줄을 내리시고 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페이지가 있다는 거는 여기 이제 점이 있는 거는 페이지가 더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지금 공부하시는 건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화면에서. 자, 움직이지 않는 거와 같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얘를 빨리 누를 수 있어, 그죠? 어디를 물론 홈 버튼을 오면 항상 이거는 뭐 어디를 가든 이거는 있으니까 빨리 누를 수 있는데 퀵 패널도 마찬가지.
다른 거를 한번 거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들을 퀵패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빠른 알림창, 퀵패널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건데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자꾸 그 첨가가 되더라. 그러면 그 첨가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위젯처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설정 들어가서 연결 들어가서 와이파이 잡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키기만 해도 내가 한번 갔던 곳은 바로 잡힌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위젯도 그렇게 빨리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는 곳들이 우리한테 계속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지금 뭐 오늘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 가장 쉬웠던 거는 뭐 와이파이 또 소리인데 이것이 소리, 무음, 진동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새로는 뭐 이거는 이제 그 순서는 이런 거는 다 쓰시는 분마다 틀리고 그리고 순서도 틀리지만 또 뭐냐 이 저기 표시도 약간씩 틀려요 실은. 그게 아이콘 그 모양들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나 이거는 똑같지만 블루투스도 똑같지만 뭐 이것도 이 저기 표기가 조금 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모양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로로 볼 때 옆으로 뉘어서 보는 방법들 그리고 뭐 블루투스 손전등 이 손전등이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 분 실은 있어요. 그래갖고 손전등을 깔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데 근데 가서 보시면 그런 분이 계시고요. 위치는 내가 다른 위치를 다 허락을 했든 안 했든 이 위치를 키셔야 내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그 위치를 내가 해줍니다. 요즘 이제 스캔과 또 QR 스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안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스캔하시거나 네이버의 그 그린닷의 렌즈나 아니면 구글 렌즈를 안 가도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바일 핫스팟 여러분 내가 AP 된다는 거 아실 거고 스마트 뷰는 다른 기기하고 연결. 우리는 주로 텔레비전을 연결을 많이 하죠. 그리고 편안하게 화면 요것도 설정 들어가서 요 설정을 들어가서 그 편안하게 디스플레이 거기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 여기서 바로 얘가 하면 부드럽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살짝 누르시면 꺼지고 켜지는 것이 색깔이 변한 건 켜지고 꺼졌지만 설정을 하시려면 여기를 꾹 누르시거나 글자를 한 2초간은 누르셔야 그 부분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거는 항상 머리에 두시고 여기서 안 된다고 그 맨날 설정 가지 마시고 여기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 데이터 돈 나가는 거라고 내가 그 계약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빅스빈 루틴 요즘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걸 또 안 쓰시는 분들은 그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다크모드 검정색으로 변한다는 거 키시면 제가 이거를 키는 순간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한다는 거 이제 요거 아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윈도우와 연결 우리가 윈도우 연결하는 내 PC에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모든 그 스마트폰 거를 한다는 얘기고요. 저 보안들도 넘어가고 화면 녹화는 내가 예를 들어 캡처가 안 되거나 다운이 안 되는 것들은 화면 녹화를 하실 수 있고 이것도 교육 중에 하실 수도 있고요. 동기화는 이 동기화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계속 제가 보니까 뭐 퀵쉐어 이것도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같이 공유한다. 이것도 다 뭐 또 이 넘어가면 또 있는데 하여튼 요 QR 스캔이 아까 스캔하고 하여튼 그게 동기화가 요즘에서 서로 같이 결합하는 거고 절전 모드 들어가시면 뭐 요거 저기 배터리 거기에서도 절전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키시면 될 거고요. 퀵시어 서로 받는 거고 비행기 모드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추진 모드 내가 이 다크 모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다. 올레이즈 원은 내가 그 껐을 때 화면에 저희가 연결되는 거다. 자, 그러면 보안풀도 어제 급하게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요 부분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아도 뭔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만 하고 갑시다. 이게 여러분 깔려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제 거보다 더 많은 분도 있고 제 거보다 적은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지금 이 안에 있는 걸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갤럭시 보안 폴드는 뭐냐면 요건데 요거
요건데 요것도 원래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제가 뭐 활성화 저기 켜볼게요. 이리 키면 켜지기만 한 거예요. 지금 보안 폴더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안 폴더나 글씨를 꼭 눌러야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리 들어가면 스마트폰의 중요한 파일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 폴더인데 우리가 보안 앱을 깔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내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을 하나 쓰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또 다른 스마트폰을 하나 더 설치하는 개념이고 별도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나 파일들을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고 이 보안 폴더에 집어넣으면 기존 열었을 때는 못 본다는 거죠. 또 기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나 파일은 보안 폴더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예 그 폴더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폴더는 아예 다른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가 지금 안 쓰시더라도 개념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보안 폴더가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이렇게 보안 폴더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보안 폴더를 켜고 그 설치 방법은 보안 폴더를 사용하면 상단바를 내려서 보안 폴더 버튼을 활성해 주시고 동의 및 암호 설정 등을 해 보안 폴더라고 해서 그냥 보안 폴더 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보안 폴더가 생성되면 암호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안 폴더 이렇게 세팅이 되면 기본적으로 앱이 있는데 여기다가 앱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 가서 앱을 내가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지금 물론 내 스마트폰도 여기 뭐 어떤 그 잠금 장치에 의해서는 남이 못 보죠. 그렇지만 보안 폴더는 특히나 또 한 번 더 그 암호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이 개념만큼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어플을 추가할 수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어플은 기존 스마트폰에 설치돼. 그러니까 보안 폴더 안에서 설치되는 어플은 보안 폴더 안에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보안 폴더를 눌러서 원하는 어플을 선택하고 보안 폴더에 추가되면 새로운 어플 깔듯이 해서 로그 에디터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예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그게 보안 폴더에다 넣는다는 이런 개념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지금 당장 안 쓰시더라도 개념만큼은 알고 계시고 누군가가 보안 폴더 뭐예요? 그러면 나 몰라요 그러시지만 않으시면 된다. 좀 구차하죠? 구차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디바이스 화면 및 녹화 및 캡처. 요거는 제가 여기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 유튜브나 아니면 내가 동영상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 다운을 받으려니까 다운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그 다운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화면을 틀어놓고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뭐 지금 이거를 내가 다운 이렇게 보고 싶다. 자, 이거를 그 이렇게 가는데 자, 뭐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밀기만 해도 얘가 화면이 커져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잠깐 수정시켜 놓고 그죠? 수정시켜 놓고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를 가서 자 어디 갔냐 또 넘어갔구나. 화면 녹화를 이렇게 해놓은 녹화 시작을 누르시고 그죠? 하나 둘 셋 해갖고 저는 얘를 플레이 시키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여기 꺼졌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얘를 지금 여기 수업이요. 이게 자 내가 이거를 녹화하시고 싶으시면 얘를 틀기 전에 뭐 이렇게 틀어놔도 되고 틀기 전에 자 여기 들어가서 화면 녹화 있잖아요. 화면 녹화를 누르시면 자 소리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화면만 녹화할 것이냐 소리까지 같이 녹화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럼 소리 없으면 영상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디어 소리는 그 화면이 지금 나오는 그 화면과 소리를 같이 한다는 거고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는 지금 내가 떠들면 내 마이크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비디오 소리 및 마이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누른 위치 표시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그 지금 켜지면 녹화가 이게 켜진다는 거예요. 그럼 녹화 시작을 딱 누르시면 1, 2, 3 해갖고 지금 넘어가요. 여기. 자, 그럼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녹화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여기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끄고 자, 영상을 저장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나갈게요. 유튜브를 나가고 이게 어디 가겠어요? 모든 녹화는 어디 간다? 갤러리에 간다. 그럼 갤러리에 가보면 그 오늘 거 있어, 오늘 거 여기 저기 영상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보셔도 되겠네, 그죠? 자, 또 연결이 끊어졌지. 잠깐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녹화한 거는 갤러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여기 두 번째 보면 아마 이거 하고 이거고 두 개가 녹화됐는데 이거 처음에 거고 이거 나중 걸 거예요. 자, 처음에 거는 아마도 저 사람 목소리만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제 목소리까지가 됐을 가능성을 이렇게 한번 틀어볼게요. 이게 녹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거는 이거고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거 요거예요.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상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됐고요. 또 가겠습니다. 자, 화면 녹화는 이렇게 하는 거고 캡처하는 방법은 캡처에 가서 다시 배우실 건데요. 캡처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에서도 밑에 이 부분이 버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홈 버튼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거는 측면 버튼 그때는 그분 거는 저는 온오프 버튼이야 실은. 근데 하여튼 우리는 다 측면 버튼으로 이제 통일하자고요. 측면 버튼하고 그거를 눌러도 캡처가 돼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측면 버튼과 음량 하인데 어떤 건 음량 하가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음량 하하고 측면 버튼하고 그 다음에는 손날로 하는. 근데 이것이 다 손날 같은 경우는 내가 세팅이 원래는 다 돼서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돼 여기가 그 버튼이 있으신 그런 스마트폰은 그 측면 버튼하고 그거하고 같이 누르시도 캡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캡처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 녹화를 하실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요 가운데 부분 보신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소리 없음은 내가 보는 영상만 하시는 거고 비디오 소리는 거기서 나오는 소리까지 하는 거고 제가 처음에 거는 이거 눌렀다가 이게 원래 눌러져 있었고 그 나중 거는 제가 요거를 눌렀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만약에 경우 이렇게 하실 때 이거 저기 누르시면 나와요. 이거만 누르면 바로 나와 이게. 그래서 내가 녹화 시작을 누르면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수동을 이건 완전 정지, 이거는 잠깐 정지, 여기다가 메모를 하실 수도 있고 메모하면 거기까지도 그 화면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체크를 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녹화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녹화를 아시면 여러분들도 가셔서 이제 쓰실 일이 많아요. 처음에 내가 몰라서 안 쓰는 거 알면 쓰실 일이 많아. 자, 하여튼 화면 녹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캡처하시는 건데 캡처하시는 거 이거 나중에 또 여기 배우실 텐데 요 밑에를 이용하시면 이 밑에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또 우리가 활용을 못해. 이 밑에 부분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를 누르면 우리는 요만큼만 캡처를 했잖아요. 이 밑에나 위에 거지도 같이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고 카톡에 가서 캡처하면 오늘 거서부터 며칠 거까지는 한꺼번에 캡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카톡 캡처 어떻게 그러면 이 캡처가 아니에요 지금. 카톡에서 캡처가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그거를 늘렸다 줄였다 이게 얘도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 내가 우리가 화면 보이는 거 요것만 그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인터넷을 찾았는데 뭐를 찾았는데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카트에서 캡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꺼번에 캡처하면 내가 나중에도 보기 편하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하여튼 그 이제 보시면 나중에 그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네이버를 설명하거나 카톡에 가서 설명할 때 또 이거는 뭐 자르는 것이고 뭐 이거는 샵을 붙이면 또 다른 그 찾을 수 있고 이거는 공유해서 바로 가는 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실은 이거 하면 물어봤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대답도 안 하는데 쓸지도 모르지만 저런 걸 아시는 분은 물어봐. 자 화면 캡처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퀵쉐어가 이제 요거예요. 퀵쉐어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공유. 그래서 그 퀵쉐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이 최대 크기는 한 번에 1GB다. 하루 최대 2GB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최대 5명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삼성 커뮤니티에서 제가 찾았는데 자 보세요. 이 공유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어떤 데 쓰시냐면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가 보낼 수가 없었던 게 뭐였냐면 카톡으로 보내는 거는 300MB 요 정도밖에 카톡으로 한 번에 못 보내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어떻게 보내느냐면 걔를 압축시켜.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컴퓨터 하실 때 그 뭐 RGB나 이런 걸로 압축시키는 거 있어요. 실은 여기서도 RGB를 깔아 놓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RGB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RGB를 깔아 놓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 RGB로 우리가 압축을 해주면 그걸 가서 풀어.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보내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링크 이거를 해서 그 우리 카톡을 보낼 때 보면 거기다 링크로 보내시겠습니까가 떠요 지금. 그래서 그 링크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면 URL이 가요. 이렇게 그림 조그만 그림 하나 하고 URL이 가. 이제 그렇게 보내면 그 URL을 뜯으면 그것이 어디 클라우드나 이런 데로 보관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 퀵쉐어를 이거는 서로가 또 공유를 퀵쉐어가 그 사람도 있고 나도 있어야 돼. 이럴 경우는 이렇게 간다는 거 한 1기가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퀵쉐어 사용 방법은 이제 안드로이드 예를 들어서 폰끼리만 그 자기가 같은 OS 폰끼리만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고 보낼 휴대폰에서 아래 방법으로 이 아래 건데 지금 오늘 당장 우리 여기까지는 뭐 깊게 가지 맙시다. 자, 이게 파일 공유하는 방법들이에요. 빅스비 루틴 이것도 유용한 기능이나 아니면 이거 빅스비 루틴이 싫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은